보성 씨, 우리 밥 먹자. 정원이의 요리는 힘이다. 당신은 정원이만 믿으세요. 청정원. 영화 좋아해? 그럼 국회 영화표 2장이 3년간 매달 무료. 뜨거 5월까지야. 집에서 쿡해. 쿡. 키는 때가 있습니다. 늙기 전에 프로스펙스 GH 플러스. 대한민국을 바꾼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니 젊은이 목숨은 소중한 거야. 3,000원밖에 없었어요. 뭐? 어디로 모실까요? 2,000원치요. 네? 쇼하면 된다. 쇼. 유기농 과일, 파프리카, 양상추. 까다롭게 보관해야 신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밀폐 실력까지 키웠습니다. My Better Life, 디오스. 5분만 쉬었다 자. 제일 빨리 되는 거 주세요. 2분에 오케이. 스낵면 컵. 스낵면 컵. 밥만은 먹고 올 걸.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가치, 롯데캐슬.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당신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믿음 가는 안전자산. 에버리치 우체국 예금보험. When I open my eyes, I look for Arabica. 전 눈 감고 아라비카를 느끼죠. 커피를 알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맥심 아라비카 100. 레드가 섹시한 줄 알았다. 아니다. 화이트다. 하얀 피부를 위한 뷰티풀 사이언스. 미샤 타임 레볼루션 사이언스 블랑. 광동 옥수수요. V라인만 남기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TJB 모닝와이드입니다. 네, 코레일이 2012년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4,505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역의 여행 유통업계가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아 고객 잡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09 안면도 꽃박람회가 어제 개막식에 이어서 오늘 공식 개장에 들어가 2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는 기름 피해를 입은 서해안 지역의 생태 복원을 축하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꽃박람회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세범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02년에 이어 7년 만에 재개장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잠시 후 오전 9시 주 전시장의 정문과 남문을 개방하면서 공식 개장에 들어가 다음 달 20일까지 27일간 꽃의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안면도 꽃지지구를 주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인근의 수목원을 부 전시장으로 운영하는 등 모두 8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면적이 행사장으로 사용됩니다. 7개의 전시관에는 꽃 음식관과 교류관 등 각기 독특한 주제로 꽃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개의 야외 정원도 조성돼 자연 속에서 생태 체험과 감상을 함께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매일 6차례 이상 마술쇼와 각종 공연 등 모두 333회 수많은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특히 주말에는 야간 개장을 통해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전시 연출과 화려한 야간 공연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 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매 목표량인 77만 장을 훨씬 웃도는 120여만 장의 입장권을 판매 20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기대하는 등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과 숙박 대책의 점검을 마친 가운데 공식 개장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과 손님 맞이에 들어간 안면도 꽃박람회가 기름 유출 사고 극복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적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TJB 뉴스 김세범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시름에 잠겼던 태안이 꽃박람회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200만 명 관람객 돌파가 예상되면서 꽃박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가 태안에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동현 기자입니다. 꽃박 손님을 맞는 안면도항. 포구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 꽃박이 희망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업하는 어민들도 어깨가 펴졌습니다. 깨끗해진 바다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요. 저희들도 신선한 횟감을 열심히 조업을 해서 여러분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역시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부분 예약이 끝나 빈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꽃박은 기름 사고로 침체된 태안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피해를 보신 현지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때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 대한 보훈의 뜻도 있고 또 침체된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다각적인 뜻이 있습니다. 꽃박 주지기는 이 행사에 160억 원을 투자해 110만 명 입장객 목표로 1,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입장객 2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파급 효과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기름재앙에서 건졌다면 이번에는 꽃박람회가 침체된 태안을 일으켜 세우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TJB 뉴스 노동현입니다. 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기간인 다음 달 20일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나들목이 주말인 경우 평소보다 2.4배나 많은 3만 대의 통항이 예상된다며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박람회 관람 후 규정 차량이 집중되는 주말 오후 5시부터 밤 10시 사이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성부터 서산까지 구간에 지정체가 예상돼 이 시간대를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에서 우리나라 고유 자생식물을 볼 수 있는 제19회 우리꽃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100여 종의 우리꽃을 이용한 350여 점의 분재 작품과 테마 동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태안 앞바다를 1억 송이의 아름다운 꽃 색깔로 물들이게 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오늘 활짝 문을 엽니다. 네, 꽃, 바다, 그리고 꿈의 축제.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김종구 조직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드디어 오늘부터 일반인들에게 그 모습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개장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동안 충남 도민 또 태안 군민 힘써 준비해온 꽃들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오늘 드디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네. 감개가 참 깊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는 꽃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시에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때 온 세계를 감탄하게 한 하얀 천사 자원봉사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세계 경제 한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민 희망운동의 메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명제 아래 전국 각계각층에서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은 오늘의 명실상부한 국제꽃박람회 개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꽃박람회 개장을 정말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안면도 꽃박람회는 지난 2002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올해 꽃박람회 특징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제는 꽃, 바다, 그리고 꿈입니다. 꽃으로 풍요로워지는 생활과 100만 자원봉사자의 감동과 태안의 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연출합니다. 특징이라면은 지난 2002년도는 정적이며
화려함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겠고 이번에는 공적이며 또 의미를 부여한 테마 중심의 연출로 선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이번 박람회 10대 볼거리를 선정해서 보도를 해가지고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다시 좀 선전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관으로 불리는 플라워 심포니관에 기적의 손과 백만송이 꽃터널이 있고 또 불에 타야 피는 꽃인 그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정거장에서 가져온 우주꽃, 그리고 꽃의 미래관에 위치한 노랑색 무궁화, 또 야생화관에 있는 한라와 백두의 야생화, 그리고 숭례문의 조기 복원을 바라면서 6만 송이 꽃으로 재현한 꽃피오리 숭례문. 이 숭례문 꽃은 정확하게 2분의 1 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70여 미터에 달하는 조롱박 터널, 또 15억 원짜리라고 얘기하는 분재 향나무, 또 2억 8천만 년 전의 고사리 화석, 이런 것을 10대 볼거리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밖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꽃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교통이나 숙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람객들의 편의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예. 지난번 2002년에는 상당히 교통 혼잡 문제로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통통제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방역, 중역권, 진입권역, 그리고 주차장 권역 등 4단계의 교통 흐름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차량 유도를 해나간다는 계획하에 교통 및 주차 요원도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또 군 장병 등 30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흐름의 가장 핵심이 될 주차장 운영 원활화를 위해서 지난 2002년보다 약 2,200면이 증설된 8,770면을 조성했고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 기간이어서 1일 최대 10만 명 이상 입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2,000면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향상된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봉사요원들의 안내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은 원활한 그 흐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숙박 대책을 걱정하셨는데 네네. 넉넉한 숙박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지난 7년 전과는 달리 하루에 1만여 명의 투숙이 가능한 인근에 많은 펜션과 모텔 등 숙박 시설이 들어서 있고 특히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이 없도록 행사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업계의 자율 결의 그리고 요금 게시제 등으로 꽃박람회를 찾는 관람객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준비에 참 만전을 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 여부가 꽃박람회의 성공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지난 2007년 12월 기름 유출 사고로 검은 절망의 바다가 되었던 해안연안이 국민 여러분의 자원봉사 그리고 성금 지원 등에 힘입어서 맑은 바다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꽃박람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성금 기탁자에게
모은의 뜻으로 개최하는 한편 이런 것을 통해서 전 국민과 온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박람회가 될 것임을 감안해서 태안과 우리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동안 보내주셨던 성원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기름유출 사고에 보여줬던 그 국민들의 선과 사랑이 이번 안면도 꽃박람회에도 다시 한번 모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법이 여당 측이 제기한 몇몇 절차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역민들은 이를 놓고 세종시 법안 처리 지연 구실에 불과하며 나아가서 행정도시의 축소, 변질 의도라면서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교 기자입니다. 이번 세종시 법안 심사에서 세종시의 지위는 광역시 수준인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은 그러나 세종시의 기능과 권한 범위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능 배분 문제를 정리하기로 일보 후퇴하는 듯 했지만은 이번엔 위원회에 5가지 심의 제한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세종시법의 처리 지연 구실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의 한결같은 시각입니다. 지연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정부가 애초의 계획과 다른 계획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한 발 더 나가보면 말로만 광역시 지위를 줘놓고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려는 속셈. 그러니까 이전 기관 축소 등 행정도시 변질 의도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전 해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그 숫자의 조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사전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까지 될 때까지 이 법률안 통과를 지연해야 되는 충분한 내부적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는 다음 주 심사 일정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지만은 시간적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 측이 이미 미디어 국회로 정한 6월 역시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법조문 작성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회에서 보여준 여당의 발목 잡기식 행태는 의구심만 더 키워놨습니다. TJB 뉴스 김건교입니다. 행복도시와 공주시 정안면을 잇는 연결도로가 오는 6월 착공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2년까지 3,8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행복도시와 정안 나들목을 잇는 총 연장 15.26km의 연결도로를 오는 6월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도로가 확공되면 수도권과 행복도시 간 최단거리 연결은 물론 공주시의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건설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조치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의 해당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너댓 개 업체는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놓은 만큼 사업성 악화에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또 토지 분양만을 받아놓은 상태인 일부 업체들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향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물원과 꽃을 주제로 한 플라워랜드의 통합 테마파크인 오월드가 다음 달 1일 문을 엽니다.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달콤한 향을 내뿜는 꽃유기족 튤립과 아름다운 보랏빛 귀염둥이 무스카리. 공원 곳곳마다 다채로운 꽃들의 향연에 봄 기운이 충만합니다. 대전시가 착공 4년여 만에 완성을 앞두고 있는 꽃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플라워랜드입니다. 동물원을 가로질러 100여 미터를 걷다 보면 15만 그루의 나무와 함께 무궁화와 장미 등 모두 85종 20만 분의 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을 보니까 아주 좋고 젊어지는 기분이고 또 대전에 이런 아름다운 명소가 생겨서 대전 시민들을 아주 참 즐겁게 해줄 수 있고 테마별로 분수거리와 장미원, 은빛 나비다리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계절에 구분 없이 관람객들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20m 높이로 치솟으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불소와 물살을 이용한 워터 스크린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하면서 오락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월드는 대전 동물원과 플라워랜드가 통합 운영되며 입장 요금은 어른 8,000원, 어린이 3,000원 등 기존 요금에 비해 50%가량 오르게 됩니다. 대전 동물원과 플라워랜드가 통합돼 운영되는 대전 우월드는 마무리 조성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TJB 뉴스 이한주입니다. 지역의 저축은행들이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최근 증시의 회복으로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타 지역 저축은행의 대전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 저축은행이 다음 달쯤 대전 둔산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어서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서 예금과 대출 마진의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충남 지역의 건축 허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의 건축 허가는 3,4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했고 허가 면적도 14%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단이 조성 중인 보령, 당진 등 일부 지역만 건축 허가가 증가했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큰 감소세를 보여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충남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청년 실업층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제2기 대전시 행정 인턴십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 선발 인원을 115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 62명, 사회복지 33명, 소방 분야 20명이며 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전 지역 일선 학교에서 식당이 없거나 수용 공간 부족으로 식당과 교실에서 함께 배식을 하는 교실 배식이나 공동 배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288개 초중고 가운데 20%가량인 60개 학교가 식당이 없어 교실 배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의 4%인 11개 학교가 식당의 수용 공간 부족으로 식당과 교실에서 통합 배식을 하고 있는 반면 75%인 217개 학교는 완전하게 식당 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 오늘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천안 19도, 서산 17도, 보령 16도 등 1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도일보입니다.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이 수능에서 하위권에 처진 수리 영역을 언급해 관련 교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김 교육감은 학력 신장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독 14위로 전국에서 하위로 처진 수리 영역의 성적을 1년 내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일선 교사들은 1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예인선단과 유조선 근무자들에게 대한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취지는 업무상 과실 정도가 선박을 파괴할 만큼 크지 않았다는 뜻이지 주 혐의인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한 부분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위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동반 자살이 잇따르면서 지역 내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 실려 있습니다. 충남에서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 역시 2년간 790명이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철도 노조가 사측의 초대 인력 감축 강행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철도 노조는 코레일이 정기 이사회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4,505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안을 확정하자 25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성일 대전시장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내일 수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성일 대전시장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시민 건강 걷기 대회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같은 시각 지지자 3천여 명과 함께 보문산 산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세대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면입니다.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위치한 노인정이 햇빛도 안 들고 악취가 나는 반지하에 7년째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 씁쓸함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 반대로 노인정 건립이 무산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모아 반지하 전세방을 얻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성구는 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 고민은 해보겠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만 밝혀 노인 공경을 더욱 무색해 하고 있다고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면입니다. 도시철도 역세권 프리미엄이 대전 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동구 대동 오거리 대동역 주변은 수년 전 도시철도 개통으로 한껏 기대감이 부풀었으나 일부 상가의 경우 수년째 상가 공실을 채우지 못하는 등 침체 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식입니다. 자전거 타기 열풍이 군에도 불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육군본부는 자전거 출퇴근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동참하고 장병 건강 증진과 녹색 성장을 달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대전 유치 타당성이 입증됐다는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위원회는 의료산업도시 부문에서 대구와 원주 등을 제치고 대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는 대전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최적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의회 후반기 후임 의장 선출을 놓고 후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는 기사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류측 후보인 심준홍 의원과 비주류측 후보인 이상태 의원은 단독 후보 등록을 위한 합의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상대 진영을 넘나들며 지지를 당부하는 등 치열한 물밑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서 여행을 떠나려는 인파들이 늘면서 여행업계가 분주하다는 기사입니다. 대전 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황금 연휴를 이용하려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기 여행 상품은 예약이 거의 마감된 상태이며 특히 동남아 패키지의 경우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모처럼 여행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식입니다. 세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른손에 칼을 잡고 있는 서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과는 달리 전국 처음으로 표준 동상으로 건립된 이순신 동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산 신정호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높이는 8.45m로 단일 동상으로는 국내 최대 높이이며 좌대를 포함한 높이는 15.45m로 장군이 태어난 1545년을 상징하고 있다고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종합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TJB 모닝와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대전 시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경찰청의 박현덕 경사입니다.
예, 주말에 가족을 동반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과속 등 사고 요인보다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전체 교통사고 중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먼 거리를 운행해야 된다면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행으로 추억에 남는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출근길 간선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궁동사거리입니다. 왼쪽은 공주와 조치원, 도심일각에서 이동한 차량, 죽동 삼거리나 궁동사거리 방향으로 대덕 연구단지 지원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량 감소하여 신호대기 시간 조금 필요할 뿐 원활하게 이동하고 있고, 반대 방향은 충남대 정문 방향과 유성 지하차도 지나온 차량 만나면서 신호 때마다 후방으로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신호 한두 번에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논산 방향 도심일각과 연결되어 통행량 많은 가선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정림 삼거리에서 건양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많은 차량 이동하고 있지만 제신호에 통과되고 있고, 반대 방향은 관저지하차도에서 느리올 삼거리 지나 이곳 교차로까지 구간 신호 때마다 호미 차량 밀리고 있지만 정림 삼거리 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계백로 중에서 통행량 많은 도마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좌측은 서부경찰서 입구 삼거리에서 도마 삼거리 지나 서부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죽에 따라 지체와 서행 반복하면서 이동하고 있고, 반대쪽 이곳 교차로 통과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는 차량 유등교 지나면서 차량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신호 한두 번에 교차로 통과하고 있고, 교차로 통과하면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대전 사거리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서대전 6구에서 충남도청 방향으로 가톨릭 문화회관 지나면서 지체와 서행으로 교차로 밀리고 있고, 교차로 밀리고 있어 급한 마음에 진행 신호에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위반할 경우 다기능 CCTV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대 방향 성모호 거리와 충남도청에서 이동한 차량 늘어나고 있지만 제신호에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용문 사거리 보겠습니다. 좌측 도로는 계룡 삼거리에서 탐방 사거리 지나 동서로 사거리 방향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늘어난 차량 지체 시작되고 있고, 반대 방면 수층교 지나면서 늘어난 차량 교차로 통과하면 원활하지만 탐방 사거리 방향으로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삼천교 사거리입니다. 왼쪽은 남선공원 사거리에서 삼천 지하차도 방향으로 신호대기로 길게 밀렸다가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반대 방향 보라 삼거리 지나면서 차간거리 좁혀가며 이동하고 있으며, 공작 사거리에서 하상도로 방향은 무난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하상도를 이용하여 이동한 차량 늘어나면서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농수산시장 오거리입니다. 중앙 화단이 제거되면서 좌회전 차로 확보되어 이전보다 원활한 소통 보이고 있는 교차로인데요. 왼쪽은 모정사거리에서 한밭대교 사거리 지나 오정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증가하면서 신호대기 시간 서서히 증가되고 있고, 반대 방향은 신호 때마다 많은 차량 이동되고 있지만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리사거리입니다. 읍내 삼거리에서 법동사거리 지나온 차량 중리사거리 방향 화면 좌측을 보면 차량 증가하면서 출근 차량 도로를 메우면서 이동하고 있고, 반대 방향 신호 때마다 대기 차량 길게 서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제신호에 어려움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로 용전사거리를 보겠습니다. 좌측 화면은 동부사거리에서 용전지구대 지나 중촌 사거리 방향으로 호미로 정체되었다가 신호에 따라 많은 차량이 이동되고 있고, 반대 방향 홍두입구 지나면서 교차로까지 지체와 정체 반복하면서 신호 두세 번에 이동되고 있으나 교차로 통과하면 원활하게 이동되는 모습이며, 오늘도 성남 사거리 지나온 차량 여유 있는 신호대기 시간 필요합니다. 교통 혼잡 정보입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서대전 사거리에서 충남도청 지나 대전역에서 보문고등학교까지 약 3.7km 구간에서 부천 넘으신 날 기념 연등 축제로 부분 통제됩니다. 교차로별로 교통경찰이 배치되어 우회에 유도할 예정이지만 혼잡이 예상됩니다. 운전자께서는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 현장 소식입니다. 양지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마당의 양지은입니다. 꽃, 바다, 그리고 꿈이란 주제로 열리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온통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노란 유채꽃밭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가 하면 지난해 2월 방화로 큰 사고를 당했던 국보 1호 숭례문이 토피어리로 다시 부활해서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봄꽃의 싱그러움으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문화마당은 화산 봄꽃만큼이나 다양한 공연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운명을 바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증오와 모략.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원작으로 한 연극 오셀로가 오는 4월 26일까지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마련됩니다. 연극 오셀로는 무어인 장군 오셀로가 부하 이아고의 관계에 빠져 자신의 부인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신분차를 극복하고 이뤄낸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사랑이 의심과 질투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출을 맡은 심재찬 씨는 원작을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등장인물을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대에 되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일반적으로 나약하고 온순한 여성으로만 묘사됐던 데스데모나는 사랑 앞에서 용감하고 당찬 여성으로, 오셀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는 너무도 견고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에는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감성적인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략으로 점점 고통에 빠지는 오셀로를 보며 희열을 느끼는 이아고의 캐릭터에서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이코패스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고 소박한 낭만적 이상주의자 오셀로 역은 이나미 씨가, 교활하고 야망이 많은 이아고 역은 김수현 씨가, 또 순진하고 아름다운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 역은 이소영 씨가 각각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 당신과 사랑을 속삭일 시간이 아무튼 시간만은 없어야 하니까. 어떻게 이름과 떨어지게 됐죠? 사랑과 질투, 배신과 음모, 욕망과 모략 등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연극 오셀로는 오는 4월 26일까지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피아노의 핵폭풍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대전을 찾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밤이라는 주제로 각각 브람스와 쇼팽,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밤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 레퍼토리인데요. 피아니스트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베레조프스키의 감수성에 더해진 최절정 건반위 테크닉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인 드미트리 야블론스키가 함께하며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두 번의 내한 무대에서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는 베레조프스키의 공연에서 피아노 선율이 주는 특별한 봄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제2번 협주곡의 밤 공연은 다음 주 목요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마스터 손수혜입니다. 금주에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저드 베이커리. 2008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완득이에 이어 2009년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구병모의 장편 소설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뛰쳐나온 16살 소년이 우연히 머물게 된 신비한 빵집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이 미스터리와 호러와 판타지를 넘나들며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다음으로 효제처럼 살아요. 한복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아티스트인 주부 이효재의 살림과 일상생활을 담은 에세이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장에선 어린 시절을,
2장에선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6장에선 나이듦에 대하여를 이야기하며 그녀의 속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홍수 속에 반가운 우리 영화 두 편이 찾아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금주의 개봉작 소개입니다. 먼저 김하늘, 강지환 주연의 영화 7급 공무원입니다. 국가정보원 특수요원들 간의 사랑을 그린 7급 공무원은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국정원 요원의 이중 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우리한테 개인적인 거 없어.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채 서로를 속고 속이는 두 국정원 요원 커플의 활약이 통쾌한 웃음을 전한다는 평을 받으며 과속 스캔들을 잇는 흥행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액션 장면들과 쓸데없이 분위기 잡는 로맨스 장면들 때문에 민망해지는가 하면 수사극의 로맨스, 코미디를 뒤섞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혼잡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디 있었던 건? 하지만 힘을 뺀 두 스타 배우의 연기 호흡은 아주 잘 맞는데요. 동갑내기 과외하기로 코미디의 내공이 쌓인 김하늘과 한류 스타의 폼을 내버린 강지환의 코믹 연기가 볼만하고 연기파 배우 장영남, 유승용의 감초 조연 연기가 이들을 뒷받침합니다. 가볍고 유쾌한 팝콘 영화를 바라며 극장을 찾는다면 무리 없이 즐길 만한 영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84년도라고 그러셨죠? 네. 계속해서 별 5개짜리 영화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입니다. 충무로의 기대주인 공효진, 신미나 주연의 이 영화는 충격적인 반전과 따뜻한 스토리가 있는 두 자매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배 타고 어디 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는 딸을 낳고 고향 제주도에서 생선을 팔며 사는 언니 오명주는 대책 없이 낙천적이고 주책맞기도 한 젊은 아줌마인데요. 반면에 그런 언니가 미운 동생 박명은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두 자매는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요. 순탄치 않은 여행길에서 그녀들은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공효진은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연기를 보여주고 신민아는 드러내지 않다가 폭발했다가 오열하고 마지막에 미소 짓는 감정 변화를 무리 없이 이어갔다는 평입니다. 시사회 이후 쏟아지는 호평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는 여성들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영화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마당의 양지은이었습니다. 네, 라이프인 매주 금요일은 가볼만한 여행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송정보대학 문화관광계열 장인식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메니티로 유명한 충남 서천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어메니티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광쾌청,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가지고 생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쾌적하게 생활하자는 그런 하나의 모토입니다. 네, 미감쾌청, 쌀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참 기대가 되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천 지역을 이제 여행하려고 한다면요. 서천이요. 그 산과, 그러니까 서해와 금강 그리고 넓은 평야와 산,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서천 지역의 포인트는 3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항 지역, 그다음에 비인 지역, 한산 지역 이렇게 3군데로 생각해서 여행을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그 장항 지역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항은 군산과 함께 이렇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지금 장항제로서 모습이 나오는데요. 장항선 철로를 연결하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렇게 수탈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장항 지역에서는 이제 카페촌 그리고 국내에서 몇몇 안 되는 그 생태 관광의 명소, 지금 금강 하구뚝 그 사진이 나오는데 그리고 모래 찜질과 아구탕, 아구 요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내일가 음력으로 4월 20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5월 14일인데요.
모레 생일이라고 모레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이제 장항 지역의 그 특색 네. 명소라고 지금 모레쯤 네.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그 볼거리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서천에는 뭐 이 밖에도 뭐 아일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서천 특화시장도 있고, 마량리 동백숲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또 서천이 농촌 체험도 가능하고 네. 산천 체험도 가능하고 어촌 네. 체험도 가능한 아주 좀 손꼽히는 특색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제 네. 그 아리랑랜드는 이제 그 농장 네. 성공한 농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천 특화시장은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에는 없는 게 없고요. 값도 네. 아주 싸고 특히 횟거리를 직접 사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 식당에서 먹는 거에 그 절반 가격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천 지역 특화시장을 빠져서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마량리 동백숲 네. 이런 것도 아주 빼놓을 수도 없는 아주 명소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나가다가 그 희리산, 휴양림 네. 이런 것도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추천해 볼 만한 명소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한산 모시 문화제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언제 열리게 되나요? 네, 정확히 6월 12일부터 4일간 열리는데요. 네. 벌써 20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다 잡았고 네. 일본과 중국, 모시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전국적인 축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목시 말고도 특산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모시로 만든 차,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한산하면 소국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한산 지역에 가면 이렇게 구경하시고 맛볼 수 있는 특산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천 하면은 한산 소곡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월화성이나 선돌이, 송성리 같은 그 갯벌 체험장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저도 직접 체험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삽으로 이렇게 갯벌을 파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맛이라는 조개가 이렇게 턱 튀어나오는데 네, 그거를 네. 잡는데 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들 체험할 수 있는 좀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 추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어메니티 서천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네. 오늘 여행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 금강 끝자락에 있는 서천 지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자가용이라든지 기차도 가능합니다. 서대전에서 충분히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 어촌 모든 그 특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사시사철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정말 쾌적한 서천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뭐 서천하면은 뭐 대전에서 뭐 1시간 한 20분, 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5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렇죠. 얼마 멀지 않으니까 한번 뭐 주말에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어. 맛있다. 특허감이다. 딴 건 못 먹어요. 한번 잡숴봐요. 고객 감동센터 최첨단 GPS 프리드만의 시스템들이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행사를 하시는군요. 상주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이죠. 1588-6660 프리드. 운동 부족을 느껴서 집에서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팔다리 측면 들기와 한 발 내밀고 무릎 굽히기로 근육을 단련 중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꽤 땀이 납니다. 우리들의 햅틱이 올 거야. 애니코 햅틱 팝. 맛만 보여줬을 뿐인데 맛있다고 울고불고. 역시 우리는 대놀부 부대찌개 F4 살이라고. 육수 대기시켰습니다. 야, 완전 감동이야. 놀부 부대찌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 이것이 현대자동차그룹 HMC 투자증권의 Forward Solution. 현대자동차그룹 HMC 투자증권. 와우 느낌 받고 그리고 또 그리고 색칠하고 새겨놓고 카드라고 예술하면 안 돼. 뭔가 뜻밖의 스타일로 Beyond Card, BC Card.
네, TJB 모닝와이드가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오늘로 폐지되고 다음 주부터는 아침 뉴스로 재탄생합니다. 네, 그동안 TJB 모닝와이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